태국 뉴스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전해주는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시작합니다. 패통탄 총리가 국회에서 첫 즉석 대정부 질의를 진행하며 콜센터 사기와 마약 문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총리는 해당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위협이라며 정부 출범 후 관련 부처와 협력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대책으로 24시간 신고센터 운영, 192만 개 불법 계좌 폐쇄, 금융기관 규제 강화, 기술범죄 방지법 제정 추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국경 지역의 불법 인터넷 송출 시설과 유류 공급 차단, 태국, 중국, 미얀마 협력을 통한 국제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간이 의원이 검은 테이프가 붙은 이민국 소속 트럭이 위구르족 48명을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차량 6대가 2월 27일 새벽 2시경 방콕 수완풀루 이민국 사무소를 출발했으며 경찰 호의를 받고 고속도로 진입이 차단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강제 송환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며 패통탄 총리의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태국의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위구르족 48명의 중국 송환 의혹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검은 테이프로 가려진 차량 6대가 2월 27일 새벽 방콕 수완풀루 이민국에서 출발한 점과 같은 날 신장발 의문의 항공편이 돈무안 공항에 착륙한 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 사안이 중요한 문제라며 법과 인권, 국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제1야당인 국민당이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준비하며 당초 총리와 10명의 장관을 대상으로 하려던 계획을 변경해 패통탄 총리 1명만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야당 내부에서 정보 유출이 발생해 정부의 사전 경고가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논의 시간을 정부가 5일에서 2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야당 전략팀은 논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총리에만 초점을 맞추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정부가 국가 이익보다 개인과 가족의 이익을 우선시했다고 강하게 비판할 계획입니다. 또한 야당은 불신임 토론 이후에도 특정 부처의 비리 의혹이 명확할 경우 부패방지위원회에 추가 고발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솜싹 보건장관은 외국인 치료비가 920억 바트에 달한다는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오류 가능성을 지적하며 해당 금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경지역 31개 주에서 외국인 치료비를 징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지만 2023년 실제 지출액은 20억 5,400만 바트 수준이라며 920억 바트라는 수치는 과장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데이터 집계 방식이 문제일 수 있다며 현재 보건부가 정확한 해결책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태국 정부가 추진하는 랜드브리지 프로젝트는 춘폰, 라농을 잇는 심해양, 철도, 고속도로를 건설해 태국을 글로벌 물류 허브로 만들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남부경제회랑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며 4개 주를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향후 확대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투자 유치를 위해 행정 권한을 과도하게 집중시키고 국민 권리 보호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제11조는 민간 기업이 국가 인프라 사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의 관리 감독이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부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서 오는 2025년 12월 9일에서 20일까지 태국에서 개최될 제33회 동남아시안 게임이 방콕, 촌부리, 송클라, 치앙마이에서 공동 개최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종목으로 종합 격투기가 추가되었으나 메달 종목이 아닌 시범 경기로 진행됩니다. 이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향후 대회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막식은 방콕 왕궁 앞 사남루앙에서, 폐막식은 라차망칼라 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피차이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 주재회의에서 우타파오 항공정비센터 프로젝트를 기존 민관합작 투자에서 토지 임대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2018년 타이항공이 추진했으나 협력사 에어버스가 코로나19 여파로 철수하며 지연되었습니다. 차이 타이항공 CEO는 해당 프로젝트가 태국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제 정비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지속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타이항공은 방콕 에어웨이와 협력해 1,000억 바트 규모의 투자를 검토 중이며 현재 MOU 체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정된 MRO 센터는 210나의 규모로 연간 광동체 항공기 110대, 협동체 항공기 130대 정비가 가능하도록 설계됩니다. 또한 스마트 경납고 기술을 도입해 에어버스 및 보잉 항공기 정비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태국 쌀수출업협회 회장은
2025년 995만 톤이었던 태국 쌀 수출이 2024년 750만 톤으로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인도의 수출 재개와 글로벌 공급 증가로 인한 가격 경쟁 심화 때문입니다. 현재 태국산 백미 가격은 베트남, 인도, 파키스탄보다 높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1월에서 2월의 태국 쌀 수출은 110만 톤으로 전년 대비 32% 감소했으며 1분기 전체 수출도 100만 톤 줄어들 전망입니다. 세계 시장에서는 인도가 2250만 톤을 수출하며 1위를 유지, 태국과 베트남은 각각 750만 톤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태국의 낮은 생산성은 경쟁력 약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며 장기적인 생산 효율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토사폰 태국 가공설탕 산업협회장이 중국의 수입 중단 조치로 태국산 시럽, 설탕 혼합물 수출이 2개월 이상 지연되었으며 결국 제품을 회수해 국내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해관총서는 2024년 12월 10일 태국산 제품의 위생기준 미달을 이유로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항구 앞에서 대기하던 65개 컨테이너를 회수해야 했으며 총 100억 바트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